재미있게 배우는 붓펜 캘리그라피 지필 캘리 최정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의 변형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자음과 모음의 변형 형태는 회계 굵기 변화, 회계 방향, 그리고 회계 수의 변화에 따라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데요. 회계 방향, 그리고 회계 굵기 변화, 회계 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캘리그라피의 자음과 모음의 변형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음과 모음의 여러 변형 형태들이 써 있는 지금 종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자음과 모음의 여러 가지 변형 형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써주고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연습을 하게 한 후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재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부터 시작해서 모음이까지 한꺼번에 제가 써 내려가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기억자를 어떻게 썼더라 하면서 다시 이제 화면을 되돌아보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 장씩 쓰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22호 쿠레타케 붓펜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은 22호를 가지고 글씨를 쓰시면 되지만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검은색이에요, 글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쓰는 거랑 여기 있는 글씨랑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23호 주자색 펜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쓰시는 붓펜은 지금 이제 22호 붓펜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23호보다는 약간 글씨가 얇고 그리고 새 붓펜이기 때문에 좀 뾰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3호이고 제가 이 붓펜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에 비해서는 이 분모가 많이 지금 마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 이렇게 뾰족하게 글씨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은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고 부드럽게 써지는데 왜 저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붓펜의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디귿자 한번 써볼게요.
그다음에 리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역부터 리을까지 써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일단 첫 번째 회계, 굵기, 두 번째 회계, 방향, 세 번째 회계, 수. 그 외에 뭐 회계 속도감이나 그다음에 구도 등등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자음과 모음의 변형 형태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할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 3가지예요. 회계 굵기, 회계 방향, 회계 수. 이거를 잘 보시고 한번 따라서 써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역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역 하나, 둘, 획이 2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신 거를 보면 알겠지만 2획을 한 번에 해서 1획으로 1획으로 이게 획을 줄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이렇게 끊어서 2획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획이 기역이나 니은처럼 2획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변형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획의 굵기나 방향 이 정도로밖에 변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변형 준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획의 굵기 변화를 확실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 연습을 할 때 그때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필압 조절 연습을 하면서 이 올챙이 모양의 필압 조절을 했었어요. 이 올챙이 모양의 필압 조절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펜을 눌러주면서 약하게 펜을 들고 그 다음에 강하게 또 눌러줄 때 이 부분을 떨어뜨리지 말고 쭉 이어가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절대 여기서 누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캘리그라피를 쓸 때 이 자음자를 대부분 1획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획 자체에서 굵고 얇고를 한꺼번에 한 번에 돌려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얇은 선까지 한꺼번에 쓰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압을 끊었다가 다시 강하게 끊었다가 또 강하게 이렇게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필압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획을 한 획으로 변형을 시킬 때 굵기 조절을 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필압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역도 마찬가지고 니은도 2획인 거죠. 뭐 기역이나 니은 같은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뭐 많이 변형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획의 굵기, 방향. 방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선을 긋는 이런 방향. 모든 글자에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다 똑같이 쓴 것 같지만 조금씩 방향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글자의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 붓의 방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올렸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선을 올렸겠죠. 이렇게 선을 내리는 거랑 이렇게 선을 내리는 거랑 확실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변형을 시키실 때는 획의 방향과 굵기를 확실히 구별을 하셔서 변형을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자인데요. 디귿자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3획이에요. 근데 디귿자 같은 경우엔 기억이나 니은보다는 획이 하나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2획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것처럼, 이 글자처럼 하나, 1획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쓰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획을 줄일수록 캘리그라피에 있어서는 가독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독성. 이 가독성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이냐 하면 캘리그라피에서 글씨가 읽혀지는 성질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멋있고 멋진 글을 쓰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독성을 무시하고 글씨를 쓰시는 건 안 쓰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를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디귿자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좀 더 멋있게 써야겠어 하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디귿보다는 리을에 가깝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뜻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써서 난 다라고 썼는데 이렇게 해서 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건 다라고 읽혀지겠지만 이건 라라고 읽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글귀 자체의 뜻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글씨는 안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캘리그라피를 쓰실 때 멋진 글자, 아름다운 글자도 좋지만 어떤 뜻으로 읽혀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획을 줄여서 쓰실 때는 가독성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글씨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리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을자 같은 경우에는 획이 굉장히 많은 글자예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변화를 많이 주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에요. 5획인데 이 5획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쓰는 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3획 이렇게 해서 3획으로 쓰기도 하고요. 하나, 둘 이렇게 2획으로도 쓰기로 하고요. 이처럼 한 번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한 번에 내려 쓰기 때문에 1획 5획에서 3획, 2획, 1획까지 줄여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이 리을자가 얼마나 변화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글자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리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리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선긋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희가 선긋기를 할 때 이 리을자를 1획으로 쓰는 경우에 많이들 좀 어려워하신 경우가 있어서 리을자를 1획으로 쓰실 때 기본이 3자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자. 그래서 이 3자에서 변형을 많이 시켜서 이 1획으로 이루어진 리을자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나는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글자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이 리을자를 흘림체로 굉장히 많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 리을자를 흘림체로 쓰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써 보셔야 하고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리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음부터 이음까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붓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붓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붓이 가운데로 결이 모아지지가 않고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가운데로 붓결을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서 글씨를 써주시도록 하시는 게 나중에 글자를 예쁘게 쓰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일단 제가 미음부터 이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음부터 이음까지 한번 써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음하고 비읍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다 사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음이나 비읍 같은 경우엔 밑에 획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밑에 글자가 닫혀져 있는 글자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미음을 쓸 때 이 밑에 획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글자의 밑에 획을 닫아줘야 미음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획을 쓰지 않으면 미음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변형을 주더라도 이 밑에 이 획 때문에 어떤 멋진 글씨를 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획의 굵기, 방향, 그 외에는 어떤 변화를 많이 줄 수는 없어요. 보면 왼쪽에 획을 굵게 쓰면
왼쪽의 획을 굵게 쓰면 오른쪽 획을 작게 쓰면서 약간 이렇게 굴려주는 획을 쓴다거나 아니면 여기도 굵게 쓰고 약간 뾰족하게 쓴다거나 이 정도의 변화를 주는 거고요. 아니면 이 밑에 있는 획을 좀 더 열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로 빼준다거나 아니면 더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뾰족한 선을 써서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의 미음자를 써준다거나 이렇게 이쪽 획이랑 밑에 획을 연결을 시켜서 옆으로 빠지는 획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 그 외에는 어떤 많은 변화를 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에 비해 이제 미음자보다는 이 위에 이렇게 두 다리가 올라와 있죠. 두 다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음자보다는 좀 더 변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획을 기울기를 좀 더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뻗치는 획을 좀 더 써준다거나 비읍의 이 가운데 선으로 충분히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글자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통 비읍의 이 가운데를 여러분 일단 펜글씨를 쓰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캘리그라피에서는 이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고 해서 이거를 비읍자로 안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캘리그라피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변형을 시켜서 글자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읍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밑에 부분, 밑에 획을 열어 주셔서 변형을 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미음자와 비음자가 같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써볼 텐데요. 미음자와 비읍자가 같이 들어간 글자 뭐가 있을까요? 네. 봄자가 있겠죠. 봄자. 제가 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여기다 쓸 때는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봄자를 쓸 때 그냥 획의 변화만 줘서 굵고 얇고만 이제 변화만 줘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봤어요. 그냥 봄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봄. 근데 저는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봄에 따뜻하고 그 여성스러운 느낌의 봄을 표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쓴 비읍자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그 봄의 따뜻한 느낌 그런 거를 변형을 시키셔서 한번 써보셔도 돼요. 저도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써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틀리겠죠.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비읍자를 꼭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꽃이 밖으로 다 만개를 해서 밖으로 펴 있는 모습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펜이 이런 펜을 팔거든요. 이거 이제 보통 유성펜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두께별로 팔아요. 그래서 이런 펜들도 캘리그라피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펜들을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만약에 봄자가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렇다면 이 봄자를 조금 더 꾸며줘서 진짜 봄 같은 느낌을 내볼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꽃수를 표현해 줄 수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새싹이 올라온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이 밑에 미음은 이렇게 화분처럼 표현을 해준다면 좀 더 봄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쓰는 미음들이 여기에 있는 미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미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드린 미음하고는 얼마든지 다른 느낌의 미음들을 여러분들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이 글자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시옷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옷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긴 시옷자와 세로로 긴 시옷자들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펜글씨를 쓸 때는 가로로 이렇게 긴 시옷자와 세로로 긴 시옷자 같은 경우에 이 가로로 긴 시옷자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이 밑으로 붙겠죠.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그런데 세로로 긴 시옷자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오른쪽으로 붙어요. 근데 캘리그라피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의성어와 의태어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보시면 이제 의태어나 의성어를 캘리그라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이런 룰이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글씨를 이제 제시를 해볼게요. 만약에 산자를 여러분한테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산자를 써보세요 할 경우에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산 하면은 시옷자, 긴 시옷자 오른쪽에 모음이 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쓴다거나 당연히 오른쪽에 붙는 모음이기 때문에 시옷자를 이렇게 긴 시옷자를 쓰겠죠. 긴 시옷자를. 하지만 저희가 캘리그라피를 쓰는 사람으로서 산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산이라는 모양을 진짜 글씨로 느낄 수 있게끔 써주는 게 이제 캘리그라피를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산이라는 글자를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산이라고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약간 틀리죠. 가로로 긴 시옷자인데 오른쪽에 모음이 붙어 있죠. 그쵸?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자를 이렇게 쓴 거죠. 보시면 이런 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로로 퍼져 있는 시옷자를 쓰고 오른쪽에 아자를 짧게 쓰고 그 밑으로 이제 산의 이제 어떤 땅의 느낌을 내기 위해 니은자를 길게 써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캘리그라피를 쓰시다 보면 이런 글씨가 제시가 됐을 때 이런 느낌으로 써야겠다라는 게 바로바로 나오실 텐데요.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자음과 모음의 변형체를 써보셔서 이것저것 결합을 시키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응자가 있는데요. 이응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응자가 하나, 둘, 셋, 넷. 이응자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전부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응자가 있고요. 뭐 다른 형태도 있겠죠. 이렇게 골뱅이 형태를 띠기도 하고 이응자지만 약간 이렇게 세모 형태꼴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 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산 해서 저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썼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제가 수강생들한테 여러분들 이 글씨 한번 써보세요 하면 대부분 수강생들이 따라서 쓰시기는 해요. 아름다운 우리 강산 해서 따라 쓰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쓰시면서 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선생님처럼 이런 느낌의 글씨가 안 나와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글씨를 보면 이 이응자가 이상하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십자를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십자를 긋고 안 보이는 점선을 하나 대각선으로 그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쓴 이 타원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이 안 보이는 대각선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응자가 되는 거예요. 타원형의 이응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벌써 선의 방향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타원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쓰면 맞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은 이미 시작점이 이 십자 중앙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붓 쓰는 이 방향 자체가 벌써 틀려지는 거야. 시작점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응자가 틀려지는 거죠. 이응자 모양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십자를 그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타원을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정원을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신다거나.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가 시작점이 어딘지를 잘 생각하셔서 타원을 그리시던 정원을 그리시던 그걸 잘 보시고 잘 생각하셔서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마음대로 그냥 쓰시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다 보면 꼭 이렇게 타원형의 글씨를 써야 되는 경우가 뭐 항상 나는 타원형의 글씨를 써야 돼 이런 법은 없어요. 글씨의 느낌에 따라 타원형의 원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원 형태의 글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이 같은 경우에 타원형으로 글씨를 썼는데 오늘 화이팅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예. 그러면 이 글씨를 좀 더 화이팅 하고 싶은 글씨체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이응자를 좀 더 정원스럽게 써보면 어떨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 화이팅 하고 싶은 글씨 같지 않아요? 사실 이 글씨보다는 이런 글씨는 정원을 사용을 하셔서 화이팅의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글귀의 느낌에 따라 내가 어떤 스타일의 원을 써야 하는지 그것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이렇게 썼는데 이건 정말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되게 좀 유연하고 좀 부드러운 글씨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별로 저런 느낌이 나지는 않겠죠. 예, 이제 지읒부터 티읒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읒부터 티읒까지의 글자는 특별하게 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읒부터 티읒까지 써보았는데요. 특별하게 제가 지읒부터 티읒까지는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읒, 치읒 같은 경우에는 시옷에서 변형이 된 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시옷에 쉽게 얘기하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하나 얹고 또 이 위에 지붕이 하나 올라가면 치읓이 되겠죠. 그렇게 획이 하나씩 추가될수록 사실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읒이나 치읒 같은 경우에 물론 획의 굵기나 이제 방향 같은 걸로 변화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획, 오른쪽에 있는 획으로 더 많은 변형을 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변화를 주는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키읔이나 티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기역에 가운데 획이 하나 더 늘어나고 디귿에 또 하나의 획이 늘어나는 경우가 키읔하고 티읕이에요. 그래서 획이 하나 늘어날수록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사실 뭐 키읔 같은 경우에는 기역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서 뭐 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키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써도 비슷한 것 같고 저렇게 써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키읔이나 티읕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어느 쪽에 붙느냐 그런 거에 따라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피읍부터 히읗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써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읗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글자에 비해서 제가 이 두 줄로 써봤는데요. 히읗 같은 경우에 이 윗부분에 이응의 윗부분 두 획으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쓴 글자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더 다양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획의 방향도 틀리고 굵기도 틀리고 이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글자의 모양은 방향과 굵기가 아주 미세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로 느낌이 많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잘 이해하시고 자음과 모음에 변형을 주시느냐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같은 글자라도 다른 느낌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린 글자 외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글자를 만드셔서 많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음 변화에 대해서 써보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모음이에요. 아부터 이까지 모음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 모음은 자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자음이, 이 앞이나 위아래에 어떤 자음이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어떤 자음과 결합을 했을 때 그거에 맞게 모음을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써보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저와 함께 이제 한 글자와 한 단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모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자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자음 말고 쌍자음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쌍기역, 쌍시옷 이렇게 이제 쌍자음이 있는데요. 캘리그라피에서는 이 쌍자음 쓰는 방법이 좀 틀려요. 이게 똑같이 나란히 쓰지 않고 쓰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앞에 자음을 뒤에 자음보다 좀 크게 쓰는 거죠. 크고 좀 얇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고, 또 하나는 위치를 좀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는 밑에서 쓰면 하나는 위에 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위치의 변화를 줘서 똑같이 나란히 쓰지 않게 이렇게 쓰셔야지 나중에 이 글씨의 부피감을 갖지 않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빵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빵. 이렇게 자음을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쓰고, 또 제가 쓰는 대로 이렇게 자음에 변화를 줘서 빵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위에 빵자는 벌써 이만큼의 부피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빵자는 이만큼의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가 크면 클수록 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글씨를 쓸 때 사실 저처럼 여러분한테 연습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A3의 큰 종이의 글씨를 쓰고 있지만,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되게 이렇게 조그만 이제 뭐 책갈피, 요만한 책갈피에 글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큰 이만한 엽서지에 글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글씨를 쓸 때는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감을 줄여서 글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쌍자음이 나오는 그런 글씨를 쓰실 때는 이렇게 자음을 나란히 쓰시는 것보다는 쌍자음을 위치를 변동을 시키신다거나 아니면 글씨의 크기를 좀 바꾸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쓰시면 나중에 공간 확보를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데는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같은 글자, 같은 느낌의, 다른 느낌의 글씨를 쓰시는 것은
이것만한 연습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와 함께 쓰신 글자는 물론이고 연습을 여러분만의 스타일의 글자를 만들어 내셔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자음과 모음의 변형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써드린 자음과 모음의 변형 형태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 방향과 회계 굵기 변화, 수의 변화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글자를 만들어 보신다면 캘리그라피를 다양하게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